자, 그리고 예.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그건데요. 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예. 네. 자녀가 10억 원대의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. 야, 이건 뭘까요? 무슨 개수기가 동원됐다는 건 뭐예요? 그러니까 원세훈의 자녀에게 그 예.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이 A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와서 예. 개수기 그러니까 돈을 지폐를 세는 기계. 네 기계를 들고 와서 그걸 이제 돈 넣으면 이제 다라락 돈이 세지잖아요. 은행에 있는 거요? 예. 오, 그게 개인 집에 있는 거야? 그거를 이제 들고 왔다고 합니다. 뭐 오호. 자기 건지 아니면 어차피 빌려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얘기는 2부 최확정 시간에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만하래요. 네 그만하겠습니다. 예, 우리가 이따가 좀 아니 2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아 네 그럼요. 예, 네, 1부만 제 먹고 생각만 살 수 했네요. 없잖아요. 예. 그럼 넘어갈까요? 어허, 다음 예. 소식으로. 네,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그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그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상은 씨, 예. 이상은 씨도 다스의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라고 아버지도 말한 여기서 월급 받잖아요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예.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녹취록을 폭로를 했는데요. 그 예. 이동영 씨가 2016년 폭로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정상으로 한 거일 때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, 이러는 거죠. 네 예. 공개로 하겠습니다. 예. 녹취록 공개했는데 그 다스의 전 직원에게 2016년에 이동영 씨가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입니다. 예. 이 다스의 전 직원이라는 분은 다스에서 쫓겨났다가 이동영 씨를 만나서 이제 복직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 직원에게 이동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뭐 나도 서울대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. 네, 나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. 네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분이 48%인가 49%인데 왜 월급을 받죠? 네 다스 대주주인데 또 아버지 회사 아닙니까? 그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. 근데 나도 뭐 어떤 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 나도 여기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얘기를 회사인데.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.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닌다.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는 분이네요. 네,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셨는지 예. 그 돈을 쓰려면 결제를 받고 쓰셨다고. 그리고 여직원한테 500만 원 썼다고 야단 맞고. 네. 지금 야, 그런 거죠. 투명 경영의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. 국세청에서 상줘야 되는 회사 아니에요, 여기요? 그렇죠. 근데 세무조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예. 일단 뭐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? 어떤 거요? 제가 여기까지 공개 안 했는데 사실 다스는 제 회사예요. 아 진짜요? 예. 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마다 가져갈래요.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? 그냥 제가 가져갈래요. MB가 자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. 아무도 자기 게 아니라니까. 예. 네, 그렇군요. 그 국민들이 요새 뭐 이렇게 플란다스에게라고 해가지고 예.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150억 모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제 회사예요. 잘못 모으신 거예요, 제가 그냥. 진작 말씀하셨으면 그 돈 안 모았을 거 아닙니까? 아니 정상균 기자도 조금 줄까요? 한 2, 3% 줄까요? 아, 2, 3%요? 예. 아, 김소중님 크크크 너무 투명해서 눈부셔요. 네. 너무 투명해서 이제 CP수까지 다 보이는. 그러니까요. 예. 여기 다스를 영어로 무슨 회사라는지 아세요? 다스 뭐 회사 글쎄요. 이름이요? 너무 투명해서 크리스탈. 계속 소개할까요? 뉴스. 예. 네. 이거 말고 또 녹취록이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. 예. 그게 뭐냐면은 그 이동영 씨의 사촌 형이자 그 다스의 고철을 납품하던 김모 씨 회사가 있는데 예. 이 김 씨의 친인척인 기혁 씨와 그 다스 전 직원이 나눈 대화의 녹취인데요. 이 기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고철업체 그 김모 씨가 이동영에게 월 3천만 원씩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. 3천만 원씩 준 게 이제 6억 3천이 됐다. 오호. 그러니까 다스의 그런 이제 고철을 납품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동영에게 그 돈을 줬다라는 거죠. 일종의 리베이트를 준 거네요. 리베이트죠. 네. 납품에 대한. 그렇죠. 리베이트를 준 건데 이때 이제 그 다스가 그 업체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예. 이 김 씨가 이동영한테 돈을 다시 달라. 6억 3천만 원을 네. 토해내라. 반환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영 씨가 그거 그 이명박 이상득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명박 이상득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은 둘 다 다스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예.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그 다스 내 거라니까요.
아니, 근데 왜 그 돈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나한테 줬다는 안 건지. 줬어요 왜? 네, 이동영한테 전화해봐야겠네. 왜 나를 안 줬는지. 네, 뭐 정봉주를 줬어 이렇게 그 말이 되는 건데 어쨌건 이 리베이트를 MB를 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예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닌데 왜 그거 그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겠냐라는 아하. 의심이 되는 거죠. 네, 조사해봐야겠네. 두 분 다 불러갖고.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다스 얘기하면 얘기가 할 얘기가 한 다스예요. 그렇죠. 다 쓰셨나요? 네.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? 예. 네. 그 오늘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그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여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국토부에서 낸 분석이죠. 예.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예.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,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익이 좀 많이 돌아오면 그 이익의 10에서 50%를 환수를 해서 그 지자체의 도시정비 기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. 예. 이 개발 이익의 그 지나친 사유화를 막고 또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게 유예가 되다가 올해 다시 시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은 그 조합원 1인당 그 평균 이익, 그러니까 재건축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이게 면제가 돼요. 3천만 원이요? 네. 그러니까 총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뭐 1억에 샀는데 재건축을 했더니 1억 3천까지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3천만 원 이익을 본 거니까 거기까지 면제가 되는데 이 이상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. 그래서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 예. 그 초과분의 그 초과 이익의 절반을 이제 환수를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2억이 됐다. 네. 그러면은 1억을 환수해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구, 이게 강남 4구의 그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조합원 1인당 내야 되는 최고 그 환수금이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16억이 넘는다라는 16억 얘기잖아요.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렇고요. 그 이 지역의 그 평균 부담금을 보면 그 1인당 4억 3,900만 원. 네, 평균적으로 강남 4구에서 보통 한 8억 이상씩은 다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면 되고, 그 강남 4구가 아닌 그 다른 아파트 단지 5개 또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는 1억 4,700만 원. 그러니까 강남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금 추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. 또 얼마 전에 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.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. 예. 근데 이거를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강남 집값을 좀 어떻게든 잡겠다. 좀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. 네, 그래서 과연 그 강남의 집값이 좀 잡힐지 그것도 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요. 네,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밝혀달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. 그 네이버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지난 19일에 그 성남 분당경찰서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네이버 측에서요? 네,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. 그 앞서 지난 18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어요. 근데 이 청원을 보면은 그 특정 기사에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 추천자가 몰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그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추천을 그 댓글에 대해서 눌렀다라는 겁니다. 이른바 이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그 문체부, 청와대,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. 국민들 뿔났다라는 댓글이 달렸다고 해요. 근데 이 댓글의 공감 수가 그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늘어났다라는 주장인데 이 청원을 올리신 분은 그 공감 수가 빠르게 올라가는 영상을 함께 올리기도 했습니다.
뭐 이에 대해서 그 네이버가 좀 억울함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경찰에 공개 수사를 요청을 한 건데, 뭐 네이버는 해당 기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바일 메인 페이지에 그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또 보는 사람들이 좀 빠르게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. 왜 노출을 시켰대요, 근데 거기다가? 뭐 이 댓글을 노출시켰다기보다는 뭐 어쨌건 이제 남북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소식이 있으니까 그 기사를 노출을 시켰다는 거죠. 예. 거기에 이제 댓글이 달렸는데 그 댓글에 이상하게 공감수가 계속 빠르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. 뭐 어쨌건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전례를 볼 때 뭐 자기들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해명해 봐야 뭐 그 믿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라면서 뭐 정치권에서 공방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명확하게 규명해둘 필요가 있다라면서 그 이번에 경찰에 고소한 배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기사 배치 문제로 문제가 한번 됐었던데 아니에요? 기사 배치는 굉장히 많이 좀 문제가 됐었죠. 예전부터.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. 그 기사를 거기다 올리는 정치적 판단은 누가 했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네이버에서 한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예. 네, 편집자들이 있고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거죠.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인공지능으로 이거를 막 그 사람들이 많이 그 만약에 봉도사님께서 네. 어떤 기사를 보면 경제 뉴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경제 뉴스를 많이 노출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알고리즘을 짰다고 하는데, 근데 그것도 조금 좀 그런 게 하루에 이 포털에 들어오는 기사가 한 3,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. 근데 그 중에서 몇백 개를 이미 편집자가 추리는 거죠. 이 추리는 그 풀 안에서 인공지능이 이제 돌아가는 거다 보니까 이미 뭐 그것도 편집자의 손을 거친다라는 거고요. 이 포털의 그 기사 배열이나 이런 거에 대한 좀 공정성 시비는 좀 예전부터 네, 쭉 있어 왔었죠. 예. 속보가 떴네요. 검찰이 국정원 자금수수 의혹 이상득 전 의원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활비가 흘러간 정황을 포착을 했다. 하하. 자, 정상근 기자님. 네. 요거 얘기하고 싶으면 끝났어요. 인사하시고 이제. 네, 감사합니다. 예. 내일 모레 오시죠? 네, 저는 수요일 날 예. 옵니다. 미세먼지 같이 갖고 오지 마세요. 자, 그리고 예.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, 아까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그건데요. 그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예. 네, 자녀가 10억 원대의 강남 아파트를 현금으로 매입한 정황을 포착을 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. 야, 이건 뭘까요? 무슨 개수기가 동원됐다는 건 뭐예요? 그러니까 원세훈의 자녀에게 그 예. 아파트를 매도한 A 씨를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, 이 A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었는데 그 10억을 전부 현금으로 들고 와서 개수기, 그러니까 돈을 지폐를 세는 기계. 네, 기계를 들고 와서 그걸 이제 돈 넣으면 이제 다라락 돈이 세지잖아요. 은행에 있는 거요? 예. 오, 그게 개인 집에 있는 거예요? 그거를 이제 들고 왔다고 합니다. 뭐 오호. 자기 건지 아니면 어차피 빌려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들고 와가지고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 얘기는 2부 최박정 시간에 자세하게 했으니까 그만하래요. 네, 그만하겠습니다. 예, 우리가 이따가 좀 아니 2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. 아, 네, 그럼요. 예, 네, 1부만 제 먹고 생각만 살 수 했네요. 없잖아요. 네. 예. 그럼 넘어갈까요? 다음 예. 소식으로. 네,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그 이상은 씨의 아들인 이동영 씨가 그 자신의 아버지, 그러니까 이상은 씨, 예. 이상은 씨도 다스의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. 라고 아버지도 말한 여기서 월급 받잖아요.라고 하는 녹취록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?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. 예.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녹취록을 폭로를 했는데요. 그 이동영 씨가 2016년 폭로한 게 아니고 이럴 때는 정상으로 한 거일 때 녹취록을 공개했는데요, 이러는 거죠. 네, 공개로 하겠습니다. 예. 녹취록 공개했는데 이 그 다스의 전 직원에게 2016년에 이동영 씨가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다,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내용입니다. 예. 이 다스의 전 직원이라는 분은 다스에서 쫓겨났다가 이동영 씨를 만나서 이제 복직 얘기를 하는 와중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 직원에게 이동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. 뭐 나도 서울대나 연대 나왔으면 여기 안 있어요. 네, 나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너처럼 사표 내고 나갈 수가 없는 거야.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. 네,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분이 48%인가 49%인데 왜 월급을 받죠? 네, 다스 대주주인데 또 아버지 회사 아닙니까? 그 이동영 씨 입장에서는. 근데 나도 뭐 어떤 학교 좋은 데 나왔으면 나도 여기 안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 얘기를 회사인데. 했다는 거는 좀 이상한 거죠. 갈 데 없으니까 아버지가 다닌다.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하시는 분이네요. 네,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셨는지 예. 그 돈을 쓰려면 결제를 받고 쓰셨다고. 그리고 여직원한테 500만 원 썼다고 야단 맞고. 네. 지금 야, 그런 거죠. 투명 경영이 하나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. 국세청에서 상줘야 되는 회사 아니에요, 여기? 그렇죠. 근데 세무조사를 들어가긴 했는데 예. 일단 뭐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.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 못 들으셨죠? 어떤 거요? 제가 이제까지 공개 안 했는데 사실 다스는 제 회사예요.
아 진짜요? 예. 네. 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마다 가져갈래요.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? 그냥 제가 가져갈래요. MB가 자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제가 가져갈게요. 아무도 자기 게 아니라니까. 예. 네 그렇군요. 그 국민들이 요새 뭐 이렇게 플란다스의 개라고 해가지고 예. 지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150억 모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제 회사예요. 잘못 모으신 거예요. 제가 그냥. 진작 말씀하셨으면 그 돈 안 모았을 거 아닙니까? 아니 정상균 기자도 조금 줄까? 한 2, 3% 줄까요? 아 2, 3%요? 예. 아, 김소중님 크크크 너무 투명해서 눈부셔요. 아, 네. 네. 아, 너무 투명해서 이제 CPU까지 다 보이는. 그러니까요. 예. 여기 그 다스를 영어로 무슨 회사라는 줄 아세요? 다스 뭐 회사 글쎄요. 이름이요? 너무 투명해서 크리스탈. 계속 소개할까요? 뉴스. 예. 네. 이거 말고 또 녹취록이 하나 공개된 게 있어요. 예. 그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 4천여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네,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. 국토부에서 낸 분석이죠. 예. 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라는 것이 그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그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예. 네,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, 그러니까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이익이 좀 많이 돌아오면 그 이익의 10에서 50%를 환수를 해서 그 지자체의 도시정비 기금으로 쓰는 제도입니다. 예. 이 개발 이익의 그 지나친 사유화를 막고 또 주택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서 2006년에 도입이 됐는데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2013년부터 작년까지 이게 유예가 되다가 올해 다시 시행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제도를 보면은 그 조합원 1인당 그 평균 이익, 그러니까 재건축을 함으로써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3천만 원 이하면은 이게 면제가 돼요. 3천만 원이요? 네. 그러니까 총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집을 뭐 1억에 샀는데 재건축을 했더니 1억 3천까지 예.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그 3천만 원 이익을 본 거니까 거기까지 면제가 되는데 이 이상부터는 이제 순차적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. 그래서 최대 1억 1천만 원을 초과를 하면 예. 그 초과분의 그 초과 이익의 절반을 이제 환수를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2억이 됐다. 네. 그러면은 1억을 환수해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일종의 이제 세금으로 이제 환수를 하는 겁니다. 근데 이 강남, 서초, 송파, 강동구, 이게 강남 4구의 그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이 조합원 1인당 내야 되는 최고 그 환수금이 8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 그 재개발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16억이 넘는다라는 16억 얘기잖아요. 8천만 원이라는 얘기죠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렇고요. 그 이 지역의 그 평균 부담금을 보면 그 1인당 4억 3,900만 원. 네, 평균 게 뭐냐면은 그 이동영 씨의 사촌 형이자 그 다스의 고철을 납품하던 김모 씨 회사가 있는데 예. 이 김 씨의 친인척인 기혁 씨와 그 다스 전 직원이 나눈 대화의 녹취인데요. 이 기혁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고철업체 그 김모 씨가 이동영에게 월 3천만 원씩 준 게 있다라는 거예요. 3천만 원씩 준 게 이제 6억 3천이 됐다. 오호. 그러니까 다스의 그런 이제 고철을 납품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이동영에게 그 돈을 줬다라는 거죠. 일종의 리베이트를 준 거네요. 리베이트죠. 네. 납품에 대한. 그렇죠. 리베이트를 준 건데 이때 이제 그 다스가 그 업체하고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하고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. 그래서 예. 이 김 씨가 이동영한테 돈을 다시 달라. 6억 3천만 원을 네. 토해내라. 반환을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동영 씨가 그거 그 이명박 이상득을 줬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이명박 이상득. 네.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은 둘 다 다스와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라고 예.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. 그 다스 내 거라니까요. 아니, 근데 왜 그 돈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나한테 줬다는 안 건지. 줬어요 왜? 네, 이동영한테 전화해봐야겠네. 왜 나를 안 줬는지. 네, 뭐 정봉주를 줬어 이렇게 그 말이 되는 건데 어쨌건 이 리베이트를 MB를 줬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예.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아닌데 왜 그거 그렇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겠냐라는 아하. 의심이 되는 거죠. 네. 조사해봐야겠네. 두 분 다 불러갖고. 그렇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다스 얘기하면 할 얘기가 한 다스예요. 그렇죠. 다 쓰셨나요? 네. 다음 소식 넘어갈까요? 예. 네. 그 오늘부터 올해부터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에 현적으로 강남 4구에서 보통 한 8억 이상씩은 다 이익이 남는다라고 보면 되고 그 강남 4구가 아닌 그 다른 아파트 단지 5개 또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는 1억 4,700만 원
그러니까 강남에 비하면은 좀 낮은 수준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네,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.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금 추계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오픈을 한 겁니다. 또 얼마 전에 또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겠다. 네,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었죠. 예. 근데 이거를 보면은 계속 이제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상승되는 지금 강남 집값을 좀 어떻게든 잡겠다. 좀 이런 의지로 좀 보이는데요. 네, 그래서 과연 그 강남의 집값이 좀 잡힐지 네, 그것도 좀 귀추가 모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요. 네,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의혹을 밝혀달라면서 네,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. 그 네이버는 그 청와대 게시판에 네이버 댓글에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지난 19일에 그 성남 분당경찰서에 진상을 밝혀달라고 수사 의뢰했다라고 밝혔는데요. 네이버 측에서요. 네, 네이버가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. 그 앞서 지난 18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네이버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바가 있어요. 근데 이 청원을 보면은 그 특정 기사에 비정상적인 댓글이 달리고 그 추천자가 몰리는 좀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건데 그 누군가가 그 여러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그 로그아웃과 로그인을 반복을 하면서 계속 이제 추천을 그 댓글에 대해서 눌렀다라는 겁니다. 이른바 이제 뭐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렸다라고 하더라고요. 뭐 예를 들어서 네,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과 관련된 기사에 그 문체부, 청와대,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. 국민들 뿔났다라는 댓글